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하겠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병역법을 발의해 화제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부모 찬스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북구가 아동수당 신청에 대한 방법을 안내합니다. 의왕시가 제2의왕 테크노파크 추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충북의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남성이 국적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일명 공정병역법을 발의해 화제입니다.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역 기피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공정병역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해 입국과 취업비자 취득과 같은 국내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패키지 법안입니다. 이 법으로 이어지면 가수 유승준 등의 입국 제한 근거가 보다 확실해집니다. 또 매년 3,000명에서 4,000명씩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되는 병역 미이행 국적 변경자들 또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금 무슨 장난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정치인이 그렇게 할 일이 없으세요? 제가 국민과 약속을 했습니까? 여러분, 전 연예인이에요. 저는 제 팬들과 약속을 한 것이고 그 팬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김 의원은 육군대장 출신으로 한미연합군 사령부 부사령관 등을 지낸 바 있습니다. 바꾸려는 법안은 국적법, 재외동포법, 출입국 관리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입니다. 현행 재외동포법은 병역을 마치지 않고 외국인이 된 남성은 40세까지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김 의원은 이 나이를 45세로 상향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며 아직도 스티브 유 씨가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며 병역의 의무를 저버린 건 팬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닌 대한민국 헌법을 어긴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해 외국인이 된 남성의 경우 46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법안을 대표로 발의한 김병주 의원은 병역의 의무는 신성한 권리이고 의무라면서 공정하지 못한 현실에 청년들이 허탈감과 상실감을 많이 느낀다고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병역의 가치를 높여 군대에 대한 인식, 군복무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부터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이르기까지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부모 찬스입니다. 집값 폭등과 전세난으로 힘든 상황에서 이른바 부모 찬스를 쓰면서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비싼 아파트를 사거나 허위 인턴 경력, 편법 징역까지 부모 찬스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부친의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 증여로 거액의 재산을 형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전봉민의 부친이 이를 취재하는 기자에게 3천만 원을 주겠다며 보도를 무마하려고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에게 저희 아버님께서 하신 부적절한 발언으로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하여 아들로서 우리 국민 여러분과 우리 부산 수원 국민 여러분 또 그리고 당원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 국민의힘의 당적을 내려놓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부친의 편법 증여로 재산을 130배나 불렸다는 의혹과 금품을 제공하려고 한 의혹까지 불거지자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22일 자진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다만 일감 몰아주기와 증여세 납부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 의원 측은 부친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선 사죄했지만 재산 증식과 탈루 의혹에 관해서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변창흠 후보자도 자녀의 인턴 경력 등 부모 찬스에 대한 논란이 잇따랐습니다. 지난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10차례가 넘는 사과와 해명이 14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변 후보자는 과거 막말 논란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지만 자녀의 아빠 찬스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하는 인카 문명 전시회 인턴으로 연휴 동안 일해서 또 스페인어나 영어로 된 자료를 번역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아빠 찬스를 통해 스펙을 쌓아왔다는 변창흠 후보자의 자녀에 관한 질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무위원 후보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자녀 교육 문제 보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인턴으로 근무했다고 했죠? 네네. 후보자 측이 그 자원봉사 활동을 했다고 해명했죠? 인턴을 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 인턴 했다는 거를 학교에 그 신청하거나 또 입학 서류에 전혀 제출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활동을 했다는 거를 사람들한테 소개한 데 불과하고. 후보자는 왜 지금까지 연일대 입학 허가서, 지원서, 자기소개서 왜 제출 안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계속되는 사회 고위층들의 편법 의혹. 변창흠 후보자가 제대로 된 답변을 피한 상황에 자료 또한 제출을 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국민들은 더 이상 공정을 외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에서 살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구가 아동수당 신청에 대한 방법을 안내합니다. 아동수당이란 양육수당과 별개로 0세부터 만 6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해주는 제도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매월 25일 아동 1명당 10만 원을 지급하며 83개월 아동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2월분 아동수당은 2014년 1월 출생아까지, 2021년 1월분은 2014년 2월 출생아까지 지급받습니다. 아동수당은 언제나 신청할 수 있으며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앱을 이용하면 됩니다. 요즘 길에서 전동 킥보드 많이 보실 겁니다. 한강공원 내 자전거 도로에서도 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이 가능해졌는데요. 하지만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큰 만큼 서울시에서는 다양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내놨습니다. 12월 10일부터 한강공원 내 자전거 도로에서도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서울시는 보행자가 안전한 한강공원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우선 한강공원 전 구간을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반납불가 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제한 속도는 시속 25km지만 한강공원에서는 안전을 위해 시속 20km로 제한합니다. 시설 정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속도 제한 및 서행 표지판 등을 111개 추가 설치하고 어두운 지역 총 15개소에 조명 등을 보수하거나 새로 설치했으며 시야를 가리는 나무의 전지 작업을 마쳤습니다. 차도와 자전거 도로 등 지정도로 외 장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외에도 안전모 미착용, 정원외 운행, 음주운전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정기 단속을 실시합니다. 서울시는 보행자가 안전한 한강공원을 만들기 위해 불편 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신속히 조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의왕시가 제2의왕 테크노파크 추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제2의왕 테크노파크는 산업시설 용지, 복합용지, 지원시설 용지 등이 어우러지는 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12월 21일 제2의왕 테크노파크 추진을 위한 입지 선정 및 기본구상 용역 최종 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용역사로부터 용역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고 토지 이용 계획, 사업성 검토 등에 대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최종 보고의 주요 내용은 서울 구치소 인근 지역인 포일동 224번지 일원의 입지를 최종 선정하고 약 8만 평 규모의 첨단산업 중심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인데요. 의왕시는 이번 제2의왕 테크노파크 입지 선정과 기본구상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장애 어린이들과 가족들의 간절한 바람이 드디어 현실이 됐습니다.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대전에 들어섭니다. 대전시가 12월 22일 현 정부의 공약 사업이자 대전시의 약속 사업인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공식은 온라인 방식을 통한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며
시는 그동안 병원 건립을 위해 노력했던 시민들과 장애아동 가족들에게 최상의 병원 시설을 건립하겠다는 의지를 전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허태정 대전시장은 개원 이후 병원 운영 방향을 시민과 함께 논의하고 풀어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오는 12월 착공에 들어가는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은 서구 관조동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5층, 70개 병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건립되며 2022년 9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올해 전동 킥보드 이용자 수가 급증하면서 관련 안전사고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광주시에서는 전동 킥보드 충전 과정에서 배터리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전동 킥보드 등 전동기기에서 8건의 화재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동 킥보드 배터리는 화재나 폭발에 취약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광주에 전동 킥보드 사고가 늘고 있는 만큼 전동 킥보드의 안전한 사용법 숙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광주시도 전동 킥보드 충전 시 위험성을 알리는 등 다양한 예방 활동에 힘쓸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전동기기를 충전할 때 취침이나 장시간 외출을 피하고 직사광선이나 고온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안전을 인증받은 정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기기 사용 후 실내로 들어올 때 배터리 내부에 결로가 생길 수 있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충전해야 합니다. 광주시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온라인 통합 플랫폼인 광주 아이 키움 개통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개통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열 체크와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했습니다. 또한 플랫폼 시연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정보 검색 기능, 입원 아동 돌봄 등 실시간 예약 방법 등에 대한 주요 기능을 소개했습니다. 광주 아이 키움 플랫폼은 생애 주기별 지원 정책 안내는 물론 예약까지 한 곳에서 가능해 서비스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돌봄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선됐습니다. 특히 언택트 시대 생애 주기별 지원 정책에 대한 조회 및 상담,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그동안 돌봄 서비스는 중앙정부, 지자체 각 부서별 분산되어 있어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이번 통합 플랫폼 개설로 청년 출발 지원부터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 집약하여 보여주게 되어 부모의 양육 서비스 접근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에도 온오프라인 상담이 가능한 전문 돌봄 코디네이터들이 임신과 출산, 육아, 부모 교육, 초등 돌봄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돌봄 궁금증과 각종 정책에 대한 맞춤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등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자 강릉시가 시민 전수조사라는 초강수를 두며 연쇄 감염의 고리를 끊기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고 진단검사에 나섰는데요. 시민들의 불안을 덜어주고 연쇄 감염의 고리를 끊기 위한 방책입니다. 강릉 아산병원 의료진과 시청 공무원, 교통경찰이 현장에 투입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활을 걸었습니다. 드라이브스루 검사장은 강릉 아레나 주차장에 설치됐고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됩니다. 오후 4시 이후에는 강릉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하면 됩니다. 지난 12월 15일부터 평창군에서 남북 평화를 기원하는 미술전이 열렸습니다. 평소에 접하기 힘든 북한 미술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남북의 화해와 평화를 기원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5일 진부 문화예술 창작 스튜디오에서 남북 작가들의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남북평화 미술전이 열렸습니다. 2018년 평창에서 열렸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스포츠를 통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실현시키며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평화올림픽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평창올림픽 직전까지만 해도 한반도는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선수단 공동입장과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대화가 시작되고 남북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며 한반도에 또다시 평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렇듯 평창에서 시작한 한반도 평화의 끈은 여전히 남북을 하나로 묶고 평화를 위한 동행에 힘이 돼주고 있으며 평창군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평화유산을 이어가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의 희망을 전하고자 2019년 평화도시 평창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평창 평화도시로 선포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남북평화미술전이 개최됐습니다. 우리가 남북이 참 긴장되어 있을 때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남과 북이 우리 평창에서 만나서 이게 평화의 물꼬를 텄듯이 우리 또 평창이 평화 도시로 선언한 지가 1주년 되는 해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북한 작가들과 남한 작가들이 서로 다른 내용의 작품을 가지고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남북평화미술전은 아름다운 남북미술 작품이 평화의 기운이 넘치는 평창에서 만나 서로를 알아가고 남과 북이 문화교류로 소통하는 불씨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작됐습니다. 남북평화미술전은 북측의 대표적인 작가들의 조선화, 유화, 판화, 포스터 작품 30점과 남측 작가의 작품 11점, 총 41점의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측에서는 권용택의 한라백두산, 조신호의 동박새, 조강기의 토왕성 폭포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서양화 화법이 결합돼 북한만의 독특한 기법으로 자리 잡은 최계근의 금강산 세종봉, 강철의 모란, 이멸의 고등어, 임설미의 경사, 백호 창작사의 잔디를 밟지 마세요 등 국내에선 흔히 접할 수 없는 북측의 작품들도 함께 전시됐습니다. 북쪽 작가들의 작품은 대표적인 조선화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화 기법인데 조선화하고 또 유화 그리고 판화, 또 포스터, 문인화 뭐 이런 종류들이 지금 전시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유명한 화가로는 작고화가인데 정창모라고 문인화를 아주 잘 그리시는 분의 작품도 있고 또 이 조선화를 잘 그리시는 최계근 선생의 금강산 이런 작품들 또 학생들이 참 보면은 상당히 어떤 색다른 느낌을 가질 그런 학생들의 포스터 작품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작품들이 어떻게 우리하고 다른지를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남북평화미술전답게 북측의 대표 작품들이 전시됐는데요. 이는 남북의 문화예술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한민족 공동체로서의 동질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진부문화예술회관 창작 스튜디오는 올해 5월 개관해 평창 그리고 평화테리고더전 등 16회의 전시회와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미술 문화의 메카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남북예술인들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기운이 널리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평창군은 피상적으로 남북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이번 전시를 통해 남과 북이 서로의 차이와 동질성을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남과 북이 이렇게 한 자리에서 작품을 교류를 해서 이렇게 작은 문화활동서부터 이렇게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이제 지금 많이 경직되어 있는 현 남북한 상황을 조금씩 그렇게 물꼬를 트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너무 다급해서 국민들께 정말 많이 오시라고 초대 말씀드리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창작 스튜디오는 한 공간에 한 명씩만 입장을 해서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서 하면 지금까지 여기를 거쳐가신 분들께 무슨 이상이 없었으니까 미리 한번 전화해 보시고 이렇게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횡성군이 군소음보상법의 하위 법령에 대한 주민 안내에 들어갔습니다. 소음 피해 지역을 1종에서 3종으로 구분해 다루고 보상급을 지급하는 등 소음 문제 관련 대책 마련에 대한 활동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명 군소음보상법,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인 11월 24일 공포되어 11월 27일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횡성군이 하위 법령에 대한 주요 내용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방부는 소음도에 따라 소음 피해 지역을 1종부터 3종으로 구분해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며 소음 대책 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은 1종 구역의 경우 주거용, 교육 및 의료시설, 공공시설에 대하여 방음시설 설치 조건으로 신축 허가가 가능하며 2종 및 3종 구역은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보상금의 실제 지급은 2022년 8월로 국방부의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이후 서류 검토와 소음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한편 횡성군용기 소음피해 대책위원회에서는 공군 제8 전투비행단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군용기 소음 문제는 보상을 넘어 소음 저감이 궁극적인 목표인 만큼 앞으로도 1인 시위, 군소음법 개정을 위한 지역 국회의원 방문 등 블랙이글 해체와 소음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충청도 소식입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충북의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 본부에 따르면 2020년 11월까지 충북지역 누적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한 221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충북지역본부는 이는 지난 2019년 연간 수출액인 220억 8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규모라며 이 기세라면 충북 역대 최고 수출액을 기록했던 2018년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경상도 소식입니다. 포항시가 0일 만에 아름다운 풍광을 한눈에 담을 해상 케이블카 설치에 두 팔을 걷었습니다. 여객선 터미널에서 환호공원까지 100m 상공을 가로지르며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듭날 예정인데요. 지난 18일 포항 해상 케이블카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18일 영일대 해상누각 광장에서 포항 해상 케이블카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기공식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시도의원, 사업 관계자, 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포항 여객선 터미널에서 환호공원까지 100m 상공을 가로지르는 포항 해상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는 총 798억 원의 민간 자본이 투입되고 총 연장 1.8km 구간에 자동 순환식 왕복 모노 케이블카가 설치됩니다. 포항시는 2022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3개월의 시험 가동을 거쳐 정상 운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포항 해상 케이블카 사업은 영일만 관광특구 개발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기존의 관광 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 패키지 상품 개발을 통해 영일만 관광특구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또 1,006억 원의 경제 파급 효과 및 약 1,4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항시는 해상 케이블카가 조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며 포항의 해양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어서 전라도 소식입니다. 익산시가 통합 전수교육관 실내 공연장에서 제2회 희귀 난치성 질환 국제 웨비나를 비대면 영상 세미나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립희귀질환센터 유치 전에 한 발 다가갔습니다. 황인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시가 국립희귀질환센터 유치 전에 본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익산시는 전북 테크노파크와 함께 통합전수교육관 실내 공연장에서 국립희귀질환센터 유치 준비를 위한 제2회 희귀난치성 질환 국제 웨비나를 비대면 영상 세미나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영상 세미나는 아시아 국가의 의료 시스템과 도전과제 희귀질환을 중심으로 주제로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각국 전문가들이 참여해 밀도 높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국제 전문가들과 기술 공유를 통해 익산만의 경제력 확보를 위한 전략 수립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여서 더욱 의미가 깊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익산시 관계자는 국가 차원의 희귀질환 통합관리를 수행할 국립희귀질환센터가 익산에 유치되도록 모든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장수군이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고 장수 복구러미 나눔 사업을 추진합니다. 생필품을 나누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했는데요. 그 현장을 황인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수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주민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고 연말연시 장수 복구러미 나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장수군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를 중심으로 친환경 농산물로 구성된 건강밥상 꾸러미와 김, 즉석밥, 라면 등 식품 11종의 꾸러미를 500가구에 지원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꾸러미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예방을 위해 집에서 쉽게 키울 수 있는 화분과 마스크를 포함해 주민들의 정신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장수군 관계자는 민간 주도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우울감 및 고독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David, look! They're wheels! Wheels? 여기 대체 어디야? 집이지? 우리 새로 시작한다고 그랬잖아. 이게 그거야. 아빠는 빅 가든 하나 만들 거야. What a wonderful day to be in the house of the Lord. If you're here with us for the first time, please stand. What a beautiful family. Glad you're here. How's your daddy like that new farm? He growing things good, doing things right? Yes. 미국 애들은 할머니랑 같이 방 쓰는 거 싫어한다던데. But I don't like Grandma. 쟤는 안 그래요. 한국애니까. Grandma smells like Korea. 야, 뭐라고? 그랜마 스멜? 우리 여기 있다가 망할 거야. 애들을 위해서라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애들도 한 번쯤 아빠가 뭔가 해내는 거 봐야 될 거 아니야. 듣겨라 이놈아. 할머니는 진짜 할머니 같지 않아요. 할머니 같은 게 뭔데? 쿠키도 만들고 나쁜말도 안 하고 남자 팬티도 안 입고. We need to find water somewhere. If that soil ain't wet, we're gonna lose the crop. 결혼하면서 했던 말 기억나? 미국에 가서 서로를 구해주자고 했던 거. 기억해. 어이, 프리티 보이, 프리티 보이. I'm not pretty. I'm good looking.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지나 새해에는 희망 가득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뉴스제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